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전 후단계에서 기생하는 건설 사기꾼들의 이야기 세 번째 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이러한 주제로 유튜브를 올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 사기꾼들의 인격권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사기꾼들의 이야기와 그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설 현장 관리자들의 사기 행태. 건설사 관련 인력 중 수주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가 있는데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을 섭외하면서 뒷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을 줄 때 경쟁을 시킬지라도 하도급 업체들끼리 짜고 돌아가면서 수주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가난해도 건설사 직원들은 부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건설사가 어려우면 현장의 준공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건축 품질이 나올 수 없고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은 원래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설계상 외벽 공사는 드라이비트 시공, 주차장 천정은 노출 페인트 등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도면에는 내장재나 구조의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건설 도급 계약 체결 전에 설계와 다른 시공이 필요하다고 건축주에게 미리 고지하고 자문을 하고 견적을 내야 되는데 허술한 설계대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해버립니다. 추후에 건설사의 문제 제기로 설계의 원시적 오류를 알게 된 건축주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건설사가 설계에는 없는 추가 공사 필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현장 소장도 수시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회사 모르게 해결해 줄 테니 소장인 나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저렴한 추가 공사비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현장 소장들의 일부는 하도급 업체들을 섭외하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돈을 꾸는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소장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고 돈을 못 받게 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즉, 부실 시공을 하거나 현장의 유치권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건축주는 건설사의 영업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직접 도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사의 현장 소장이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섭외하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계약을 통제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하고 여기저기 1, 2년 만에 건설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현장 소장을 한 사람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사 능력이 없거나 배임의 의심으로 잘린 소장들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닙니다. 현장 소장도 한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근무를 행한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는 현장 소장의 위치와 지위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셔야 하고 만일 추가 공사가 필요할 시 최초의 면담을 했던 건설사 대표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현장 관리자나 영업 담당자가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두 번째 시공사는 제대로 된 건설사일까요?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연면적 60평 이상은 종합건설 시공 대상인데 종합건설에 한 달 유지비가 2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즉, 소규모 건축물의 수주가 많은 유명한 전문 업체가 아니라면 소규모 건축은 수주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합건설사는 규모 있는 건축공사만을 수주합니다. 빌라 건축 이하의 소규모 건축에서 어쩌면 면허대여가 시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면허대여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곧 망할 운명을 예상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나 부실 종합건설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전문 면허대여 업체가 자신의 통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을 무면허 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면허대여를 진행합니다. 많은 면허대여 현장에서 부도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종합건설 면허를 없애버립니다. 즉,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과점 주주가 없는 한 대표자나 주주 개인 책임도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까지 떼어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 종합건설업체를 인수해서 몇 년간 열심히 면허대여로 매출을 올리다가 현장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면허대여 업체의 이용 시 건축주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건축주도 민형사 책임을 지고 건축주가 제3채무자가 되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각종의 압류, 가압류가 진행되고 발각 시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건축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건설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직접 도급 계약을 해야 하고 면허 소지 여부, 이행보증서, 발행능력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첨부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권 포기각서, 이행보증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현장 관리자의 행태와 종합건설면허대여의 행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적인 공사 진행 단계에서 기생하는 사기꾼들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